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게요.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구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오늘 바로 들어가 볼게요. 홍기남님의 추천주 인텔리안테크입니다. 통신 관련주죠.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를 기대해보면서 중기적 접근으로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SNK 폴리텍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밀기기용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시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통신장비주로서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종목이고요. SNK 폴리텍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인텔리안테크는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이 종목도 여기 이 자리죠. 네,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인텔리안테크는 5G하고 같이 갔던 선수라서 오늘 KMW가 이제 반등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코스닥을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제와는 달리 이제 코스피 매수에 진입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감이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어제 좀 많이 반등을 했었고 오늘은 좀 쉬는데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상투친 섹터가 이제 KMW 포함해서 오이솔루션, 유비코스 홀딩스가 다 상투친 섹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최근 3년 이내 상투친 섹터는 빠져도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는 사이클을 탄다 그랬죠. 사이클 내리막에 걸려서 고점에 걸리면 저점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KMW 저점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회사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은데 이건 지금 고점권에 들어와서 섹터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SNK 폴리텍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거의 비슷해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인텔리안테크나 여기 있는 자리나 보세요. 조금 전에 또 SNK 폴리텍도 여기 있는 자리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금 전에 봤던 인텔리안테크는 이 일봉으로도 그렇지만 이 월봉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10,000원에 있다가 4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서 데이세를 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때 데이세 중심 종목이 KMW, 오이솔루션, 유비코스 홀딩스 다 상투를 쳤어요. 그러니까 상투 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이제 내리막 있는 친구들이랑 놀면 얘가 아무리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 35, 40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이 많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군대 동기가 됐는데 한 35 정도 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주로 노는 친구들이 이제 40 정도가 넘은 친구들이면 그 레벨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래들이 늙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어쨌든 그 두 종목의 승자는 보세요. 얘는 이제 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네. 장기간 구조조정을 끝내고,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예전에 폴리우레탄 이런 거 만드는 거 별거 있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IT 소재나 이제 자동차 부품 소재, 자동차 소재 집어넣어서 실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주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혁신가치에 주목하자라는 것은 주변 상황이 어려워요. 이 종목도 왜 안 어려웠겠어요? 2007년 이후에 빠져가지고 무려 2008년부터 여기 보세요. 10년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이제 신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종목이에요. 아주 신선하고 강하고 젊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도 종목 승자는 SNK 폴리텍을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자리가 너무 높고요. SNK 폴리텍이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 오늘 젠백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분석이 들려오네요. 하지만 오늘장에선 7%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석봉님은 세틀뱅크입니다.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세틀뱅크. 지금 젠백스와 세틀뱅크를 봤을 때 우리가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은 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섹터 자체가 어쨌든 저는 상투를 201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다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새로운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어떤 뉴스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몰랐던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오르는 건 모르겠으나 대부분 종목이 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호재들은 다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더라도 보면 이 기간 오늘 왜 얻어 맞을까요? 이게 이렇게? 네. 깔끔하게 얻어맞죠. 네. 저점에서 많이 올랐고요.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이 종목은 200% 상승을 한 다음에 이게 헤드앤숄더예요, 여러분. 쌍봉이라기보다는 헤드앤숄더고요. 헤드앤숄더 여기 넥라인이 지금 붕괴된 거예요. 그럼 이건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타겟 목표치 2만 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 7%, 10%니까 많이 빠졌다 생각 들이대면 100% 이건 물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상투진 섹터가 2018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바이오가 상투를 쳤다면 아직 뭐 이제 만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좀 하자. 바닥을 좀 칠 때까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틀뱅크가 있는데 이 종목은 세틀인지 세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가볍게 저가가 깨집니다. 이런 종목을 하지 말자라고 한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네.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게 남극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가가 여기 걸렸거든요. 5만 원 시가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려면 여기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매물 소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조만간에 이거 그 보혜수나 이런 것도 뭐 문제가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종목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보혜수 물량 자체가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기울어 있는 애들의 보혜에서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저점 추정이 안 돼요. 왜? 제가 이제 상투친 섹터하고 그다음에 또 남극으로 가 있는 구조조정 섹터는 손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 사이클이 과거 이 2010년 이후부터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조정 산업으로 찍혀서 구조조정이 되면 1, 2년, 3년 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 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는 대략 2년 반 정도 경기가 좋았다가 또 한 2년 정도는 경기가 나빠지는 5년 사이클 타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 개별적인 산업은요. 산업 사이클 한번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뭐 10년씩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에서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손대지 않고 관심 안 두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젠맥스는 아직 좀 살아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헤드앤숄더 패턴에 지금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도 이게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드리긴 하지만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두 종목의 승자는 젠맥스로 드리지만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운 때문에 올라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젠백스였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이 CJ CGV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CJ CGV는 CGI 홀딩스의 외부 자금 조달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NHN 곽영훈 부장의 추천 줍니다. 페이코 성장세 그리고 유명 IP와의 콜라보레이션 효과를 기대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그 CJ CGV는 이것도 이제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돼요. 구조조정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우리 내수경제 경기 내년도에 이제 KDI에서 내놓은 그 내년도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 3월에 이제 2분기부터는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기가 회복되는 이제 회복된다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회복되면 어떤 식으로 회복되고 경기 회복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 하도 그렇게 많이 회복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지금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아주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 내년도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이 해외 그 기관들은 대략 1.8%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철들고 나서 처음 보는 성장률인데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그렇게 썩 좋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이 돼 있고 지금 남극에 가 있는 종목 뭐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뭐 NHN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건 군대 간 게 아니고 또는 이게 또 이 남극으로 이사 간 게 아니고 그냥 이 플럭추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사이클이 이제 업사이클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요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돼서 두 종목 승자는
승자는 NHN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예. NHN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종목 CJ CGV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또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면서 네. 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막판 살아나는 그런 조짐을 이번 주에 많이 나타냈었잖아요. 네.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뭐 뉴스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은 이 중국의 뭐 외교부장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 대해서 또는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코가 석자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그 외신들 통해서 보면 중국의 지금 기업들이 부실이 증가하면서 소위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구조조정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통계 지표들이고요. 그런 면이고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오시니까 또 저도 또 존중을 해드립니다만은 그걸로 인한 뉴스로 반짝하는 정도의 그런 뉴스 효과 정도이지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구조적으로 바뀌려면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산업에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들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추천주에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정원정 과장의 추천주인데요. D램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 실적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입니다. 마침 또 타이밍이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간의 낙폭을 좀 디디면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장에서도 1%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염승환 차장도 대형주를 추천해 주셨는데 NC소프트입니다. 리니지2M의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에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쨌든 그 SK하이닉스는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고 또 앞으로 지능화 사회가 되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컴퓨터나 이 로봇이나 모든 지능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얻어맞은 것은 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에 의해서 얻어맞은 그런 상태이고요. 특히 미중 무역협상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멘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구매를 하면서 소위 한국 대신 미국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박스권 하단 직전 저점 터치했어요. 잘 안 빠집니다. 이 종목 여기서부터는 내년도 경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NC소프트 잠깐 보면은요. 뭐 NC소프트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NC소프트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밸류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과거의 게임주의 상승을 그 시절하고는 다른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시장이 뭐 과거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는데 이거는 생각하기가 조금 이른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외국 매도 중단되면서 내년도 업황이 회복되고 또 지능화 사회의 소재로 쓰이게 될 흐름 기르게 보고 SK 하이닉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약보와 보합권을 좀 지나고 있어요. 외국인은 현물에서 계속 사고 있긴 합니다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이제 물려있던 종목들 혹은 낙폭이 과됐던 종목들이 살짝 오르니까 이렇게 파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강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자 SNK 폴리텍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젠백스가 세틀뱅크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좋지는 않은 자리였습니다. NHN과 SK 하이닉스까지 네 종목이네요. 4강입니다. SNK 폴리텍과 젠백스.
승자가 정해져 있나요? 네, 일단 뭐 그 제가 상투친 섹터에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피해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막 여러분들 뭐 소위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행 금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유사 때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여러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 여행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들에 나오고 있는데도 꾸준히 그 바이오만 하겠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제 항상 여행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영을 잘하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것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래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또 선배님들도 많이 봤고 또 동생들도 많이 봤는데 항상 왜 여러분들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sek터 자체를 제가 이 시간은 제가 사실은 종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전한 그리고 이제 손내면은 이제 위험한 그런 섹터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쪽에 머물 필요가 없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때도 많은데 좋은 종목들도 많고 앞으로 비전이 있고 또 잠깐은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날로 이래 창대해질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섹터들만 꼭 굳이 나는 그쪽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만큼 투자해서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섹터가 분명합니다. S&K 폴리텍은 시작한 지 사이클상으로 1년도 안 됐고요. 젠백스는 시작한 지 뭐 거의 5, 6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식 시장의 한 생명, 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그야말로 이제 죽는 시절까지 다시 태어나는 시기가 있겠지만은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는 하더라도 이제 내리막 시절에 있는 그런 섹터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서 지금 이 하이닉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30년 뭐 이런 빅 사이클로 봐서도 지금 막 이제 깨어나서 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깨어나요? 그게 아니라 과거 이제 1993년, 90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이쪽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소위 IT 부품 사업이나 산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산업이 전 세계의 어떤 국가나 또는 사회나 경제나 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 안에서 지배적인 그런 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각 그 전통 산업들 안에 이 IT들이 포함. 예를 들면 자동차 예전에 순수한 기계만으로 움직였던 자동차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자식이라 그래서 절반 정도가 IT 부품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의 빅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0년 빅 사이클을 보면서 뭐 이런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IT 섹터를 본다면 이제 뭐 시작했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요.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 물론 이 종목이 성격이 안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폴리텍이요? 네, 이게 여기서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는 극일테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종목 자체가 이때만 잠깐 그랬고요. 이게 작은 종목이다 보니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상승하는 턴어라운드 되어서 항상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참 성장하다 보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뭐가 와요? 사춘기가 온다 그러죠. 이 종목이 그런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딱 중2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중학교 2학년 왜 중2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기본이 돼 있는 종목이고 나름대로 집안으로 따지면 가정교육도 잘 받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S&K 폴리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했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K 폴리텍입니다.
자, 다음은요. 같이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 그리고 NHN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두 종목의 승자는 어떤 걸까요? 네, SK의 그 NHN은 사실 뭐 게임이나 이쪽과 관련이 좀 돼 있는 종목이라서 요즘에 잘 안 가죠. 네, 이 산업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에 다 들어가서 소위 레드오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게임 산업도 지금 구조조정 중에 있어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라서 기왕이면 경쟁을 이겨내고 구조조정을 완성한 SK 하이닉스를 두 종목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와 SNK 폴리텍 이 두 종목이 결승에 진출하는 건데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성하고 있는 이 IT의 환경 네. 안에서 네. 살고 있는 SNK 폴리텍과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대 수익 차이가 좀 나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는 중단을 했지만 또 매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그 수급 상황은 일단 체크를 다른 분이 해주시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기대 수익 자체는 그렇게 아주 크지 않는 그런 상태고 완만하게 전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폴리텍인데 이 종목은 보면 10년짜리 원형 바닥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역헤드 숄더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역헤드 숄더는 좀 더 뚜렷하고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역헤드 숄더는 사실상 원형 바닥이에요. 이건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역헤드 숄더 패턴이에요. 과거에 우리 중국 관련주들이 예를 들면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또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대시세를 났는데 지금도 이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SNK 폴리텍을 오늘의 우승 종목은 SNK 폴리텍으로 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의 차이죠. SNK 폴리텍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뭐 7,000원 정도니까 7,000원, 네, 목표가는 9,000원, 네, 손절가는 6,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500원 이렇게 SNK 폴리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잠시 후에 또 잠시 후 11시 10분에 카카오 TV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카카오 TV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하루 이틀 안에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변화 그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을 포함한 이런 그 대응책들이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1단계와 관련해서는 대충 얘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한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중국과 완전한 최종적인 마치 이제 북한과 진행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그거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1차 원내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단계 합의는 문서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제가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되시다 보니까 노안이 오셨는지 도큐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문서화 작업에는 꼭 본인보다 자기 자식과 같은 사위를 문서 작업에 투입을 시킵니다. 사위가 투입했던 문서 작업이 됐던 일은 딜이 안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과거에 멕시코랑 이런 애들이랑 체결할 때도 그랬고요. 따라서 이런 1단계에 대한 합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가 지금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주도주의 변화가 생길 거고 박스권 장세가 4월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 잠시 후 시장은 앞으로 석 달간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11시 10분에 진행되는 무방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또 지금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될 섹터와 또는 투자를 해야 될 섹터와 버려야 될 섹터, 이거에 대한 말씀 드릴 테니까 잠시 후 11시 10분에 카카오 TV로 이용한 무료 방송 많이 오시고 샵 2034 김동으로 해서 문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랑 바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면은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알림 문자가 가니까 오셔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